우선 무릎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체중을 조절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간 상태에서는 무릎에 이제 하중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관절염 발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윤정용입니다. 오늘은 그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많이 오시죠. 그래서 무릎이 아프면 다 관절염이라 생각하고 오세요. 그래서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 관절염이 있나요? 없나요? 요거를 가장 많이 물어보십니다. 보통 무릎 관절염의 초기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왜냐면 원인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릎 관절염은 우리가 뭐 면역 반응이 류마티스 관절염일 수도 있지만 퇴행성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외상성도 많이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관절염의 초기 증상은 일반적으로 붓고 걸을 때 아프고 통증이 있고 그다음에 안쪽이나 바깥쪽 우리 무릎의 라인을 따라서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무릎이 걸린다거나 뼈가 부딪히는 증상이 있다거나 등등의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관절염 초기에는 그렇게 증상이 심하진 않고 조금 무릎이 불평하다, 조금 약간 뻑뻑하다 이렇게 좀 호소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운동으로도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다, 운동으로도 관절염이 좋아질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운동을 해서 관절염이 호전된다, 관절염이 개선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관절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무릎이 통증이 좀 느꼈을 때는 이제 근력이 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력을 어느 정도 키워줘서 관절염 외에 다른 거를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운동 요법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초기, 중기, 후기 관절염에 따라서 운동에 의해서 좋아질 수 있는 게 다르긴 하나 우리가 보통은 관절염에 좋은 운동과 좋지 않은 운동을 보았을 때 당연히 무릎이나 허벅지나 종아리 근력을 키워주는 운동들은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체중 부하가 좀 너무 많이 가해지는 달리기나 줄넘기, 뭐 축구, 농구, 테니스 이렇게 과격한 운동들은 아무래도 관절염에는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운동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체중을 가하지 않은 운동들, 힘을 많이 실리지 않는 수영이나 뭐 실내 자전거 정도, 조금 걷기 이렇게 요 정도가 좀 좋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이제 30대에서 40대 사이에서 오시는 관절염은 거의 대부분 외상성입니다. 뭐 20대 전방 십자인대가 다쳐서 같이 그때 연골이 조금 닳았거나 연골판이 찢어져서 연골판 수술을 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게 다쳐서 수술을 했거나 아니면 치료를 했던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20대 40대 오는 경우가 많고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는 조금 빠르게 조기에 관절염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인 관절염의 치료는 보존적 치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력을 조금 키워보고 그 다음에 뭐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물리 치료를 한다든지 주사 치료를 한다든지의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관절염의 치료가 주사 치료에 의해서 완전히 재생이 된다거나 회복이 된다거나 그러긴 아직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절염이 이게 초기냐 중기냐 후기냐 또한 나이대가 20대냐, 30대냐, 40대냐, 60대냐, 70대냐, 80대냐에 따라서 치료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은 요즘에는 한 65세 전후로 나뉘어서 수술적 치료를 하더라도 이게 이제 뭐 인공관절 치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줄기세포로 재생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에 대한 적응증, 그다음에 치료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너무 다양하고 그런 적응증이 다 달라서 딱 이 치료가 좋다, 저 치료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무릎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체중을 조절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간 상태에서는 무릎에 이제 하중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관절염 발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이가 젊고 관절염이 초기다. 그럴 경우에 제가 환자분들한테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우선은 다이어트를 하고 근력을 키워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중기 후기 되면 좀 다르지만 혹시라도 향후에 수술적 치료를 하더라도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갈 경우에는 무릎에 하고 싶은 수술, 하고 싶은 시술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하든 향후의 예후를 예측을 하든 우선은 첫 번째로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관절염이 더 진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초기의 진단이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엑스레이는 괜찮은데 MRI 상에서 연골이 이렇게 파여 있거나 찢어진 경우는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는 괜찮다, 엑스레이에서는 괜찮다 하다가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초기 치료를 좀 잘 받으셔서 초기에 진단을 받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은 무릎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는 무릎에 있는 연골 세포가 적어요. 무릎에 연골 세포가 적기 때문에 연골이 재생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점차 진행을 하는 겁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그 연골 세포가 적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많이 생성을 하든지 분할을 시키든지 촉진을 시켜서 연골 재생능을 하게 만드는 자꾸 주사나 이런 주기세포 치료를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는 목적도 그런 것에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단순히 수술적 치료 말고 줄기세포 치료 말고 재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염을 우리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거지 이게 비수술적 치료로 완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관절염이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50대 전후로 해서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대부분은 관절염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무릎에 아프면 관절염이니까 인공관절 치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초기 진단을 놓치면 나중에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와서 진단하시고 그거에 맞게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